1990년대 초 한국의 한 다락방에서 꿈을 품은 창업자가 밀가루 봉지와 초라한 재료들로 라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8,000달러로 창업 자본금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값싸고 맛있는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를 간파하고 빈곤 속에서도 끈질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1993년 첫 출시된 라면은 장터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당시 한국 라면 시장은 농심과 삼양이 7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강력한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창업자의 제품은 맛과 질감에서 차별화되지 못해 3개월간 단 50박스도 팔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는 2천만 원의 초기 자본금을 모두 날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한 창업자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매콤하고 깊은 풍미에 집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다시다를 특정 비율로 혼합하는 103쌤 두 번째 실험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기존과 달리 30% 적은 나트륨 함량으로도 풍부한 맛을 구현했고 1995년 식품연구원 분석에서 우수한 영양 밸런스로 인정받았습니다. 1995년 서울 강동구의 한 동네 슈퍼에서 첫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 소비자의 68%가 새로운 라면 브랜드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사와 달리 2,000명 중 183명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주부들이 가족 저녁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다는 평을 남기며 입소문에 싹이 되었습니다. 시식 행사 1개월 후 제품은 서울 이인계 동네 슈퍼에서 품절 사태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 조사에 따르면 구전 효과로 72%의 소비자가 제품을 알게 되었고 월 판매량이 3,000박스에서 3,000박스로 급증했습니다. 이 현상은 당시 새롭게 보급되기 시작한 유선 전화망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값싸면서도 특별한 맛이라는 평이 확산되었습니다. 1996년 말 이마트가 이 작은 라면 회사에 첫 발주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는 전체 식품 유통의 35%를 점유하며 성공의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계약 조건은 가격이나 20%를 요구했으나 월 50만 박스 판매 보장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1년 내 전국 200개 점포 진출로 이어지며 회사 매출을 700% 증가시켰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속에서도 수요는 급증했지만 50명 규모의 공장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하루 생산량 5만 박스로는 주문량 12만 박스를 따라가지 못했고 제품 품질 불균형이 3%까지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 공정으로 인해 직원들은 16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이는 당시 노동법 위반으로 2차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1998년 독일에서 도입한 자동 포장 라인은 생산성을 300% 향상시켰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이 장비는 분당 120개 포장 속도를 자랑했고 인건비를 45% 절감했습니다. 특히 습도 조절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품 품질 불량률을 0.5%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정은 IMF로 인한 경영 악화 속에서도 용기 있는 선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00년 닐슨 조사에서 마침내 국내 라면 시장 28.7% 점유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3년 새 70배 성장한 기록으로 특히 20대 소비자층에서 43%의 지지를 얻으며 신세대 라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간 매출 1,200억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상장을 앞두게 되었고 당시 경제지들은 IMF 속의 기적이라며 이 성공 스토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001년 첫 수출 상품을 중국과 미국으로 발송했습니다. 당시 한국 식품 수출액 7억 달러 중 라면이 1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 브랜드는 한류 식품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발된 해외용 레시피는 현지 입맛에 맞춰 나트륨을 15% 줄이고 매운맛을 조절해 3년 내 30개국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라면이 아닌 한국 문화의 대사 역할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